금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조절과 관련된 뇌 부분이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뇌교육의 원리를 접목해서 자신의 어떤 타겟화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뇌교육의 원리로 또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슬럼프가 왔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이 브레인 명상을 평소에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레인 셀럽 습관을 만드는 뇌 2부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은혜 기자님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그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삼성의 전 회장인 고 이건희 회장의 습관은 메모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매년 정월 초에 지난해 자신의 스케줄을 체크하며 올해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빌 게이츠의 습관은 자기 암시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암시를 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습관화해서 성공한 것 같다고 한 매체에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수영 선수죠. 마이클 펠프스의 습관인데요. 이 마이클 펠프스의 수영 코치인 밥 바우먼은 펠프스의 마인드 컨트롤 트레이닝을 위해서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봐라. 일어나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봐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 비디오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완벽한 경기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순간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습관화시켜서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m 구간. 자, 22번째 금메달에 도전하는 마지막. 잡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두로 우뚝 서서 우뚝 서서 마지막 5m 수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돌아왔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네, 세 사람 모두 작지만 중요한 습관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조절과 관련된 뇌 부분이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왜 다이어트 이런 거 할 때도 성공하려면 그 자신의 변화된 자신의 바디 프로필을 쫙 붙여놓고 냉장고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인간의 뇌가 이 상상 기제가 사실 인간만의 고유한 기제인데 상상과 현실을 우리의 뇌는 구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의사이자 생리학자 이 제이콥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상상해서 시각화하라고 하자 실제 몸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이런 관찰이 되었다는 연구도 있고요. 눈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뇌가 만드는 3D의 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 보면 실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뭔가를 떠올리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뇌가 만드는 3D 상을 우리가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상과 현실은 사실상 차이가 없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할 때 이 상상의 기법을 활용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확실히 자신의 뇌를 잘 알면 습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 작가님은 습관이 365일 될 수 있는 이 책에서도 성공하는 뇌를 위한 솔루션 제시를 하셨고 두뇌 유형에 따른 브레인 루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브레인 루틴도 두뇌 유형별로 각각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브레인 루틴의 정의를 보면 자신의 뇌를 믿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서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습관 만들기와 이 브레인 루틴의 차이점은 같은 노력이라도 뇌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 활용인 거죠. 먼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이성 좌뇌형은 본인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셀프 칭찬을 매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데 지금 잘하고 있어. 하루쯤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감성 잔해형은 모든 일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 때도 분석하고 또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이 유형인데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글쓰기부터 배우지 않고 출판사에서 하는 책쓰기 아카데미에 일단 무조건 등록부터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도 일단 예약부터 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이성운해형인데요. 이 이성운해형은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는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건부 계획을 잘 세우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부 계획이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저녁 9시가 되면 1시간 동안 독서를 할 것이다 처럼 언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해두면 이 뇌가 기회를 감지하고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형은 시간 개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플래너나 다이어리에 매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적고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성운해형은 직관력과 이해력이 좋지만 게으르기도 하거든요. 또 감정에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유형에게는 감정일기나 감사일기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던 한 30대 여성은 한 달 동안 제가 감정일기를 써보라고 해서 실천을 했는데 그 결과 남편과 친정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엄청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40대 여성은 사춘기 아들과의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감정일기를 쓰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기는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제 일종의 메모 프로그램인 노션을 활용해서 생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외출도 잘 못하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무기력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푸시업 뭐 20개, 뭐 스쿼트 20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습관을 이제 노션에 이제 체크를 해서 오늘 몇 % 달성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육을 만들려면 뭐 365일 아주 작게라도 이제 몸을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신체적인 움직임의 변화의 반복이 결국은 우리 신경망의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기 앞서 몸을 움직여라. 이게 좀 전제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 강원영 작가님께서 습관을 만드는 이 두뇌 유형별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유형에 사실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먼저 습관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향해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종이에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적는 거죠. 습관을 종이에 적음으로써 이미지화가 되고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존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요. 이때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구나라고 인정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슬럼프가 왔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이 브레인 명상을 평소에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브레인 명상은 일반 명상과 다르게 자신의 뇌를 인식하고 생각뇌와 감정뇌에 억압되어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생명뇌가 있는데 이 생명뇌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집중력이나 통찰력, 또 창조력 등 뇌의 잠재력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브레인 명상법으로 저는 걷기 명상을 추천을 하는데요.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자신의 발걸음과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법으로 신발을 신고 하거나 맨발로 걷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 시간인 72시간이 있는데요. 이 위기의 순간을 원활하게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거든요. 이 세로토닌 분비에 걷기 명상이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걷는 거는 습관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건강에도 참 좋죠. 햇살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폐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좋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저도 이제 뇌교육학과 교수로 있다 보니까 어떤 유형이나 이런 거에 이제 구분되지 않고 이제 뇌를 갖고 있는 누구나 자신의 인간의 역량 개발이 이제 뇌교육으로 이렇게 보통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뇌교육의 이제 핵심 원천 기술이 이제 뇌교육 5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단계가 뇌 감각 깨우기입니다. 감각을 깨운다는 의미는 평상시에 아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감각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뇌교육에서는 1단계를 나의 잃어버린 감각을 깨우는 그 시작이 피지컬 바디의 감각, 또 뭐 에너지의 감각, 이 사고, 스피리추얼 감각을 깨우는 게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감각이 깨어나면 이제 하루 이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걸 하다 보면 반드시 기존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기존의 틀, 이게 이제 기존의 부정적 그 습관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넘기 위해서 이제 2단계를 뇌 유연화하기. 이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고를 하는 그것을 제 그 뇌교육이 2단계 그래서 뇌 유연화하기라고 하고 조금 자신의 에너지 파워가 길러지면 3단계 뇌 정화하기라고 하는 단계를 맞닥뜨려도 되는 준비가 되는 거고 그렇게 1, 2, 3, 4단계가 이제 자신의 안 좋은 습관들, 자신의 루틴들 이런 것들을 딛고 가면 이제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들, 잠재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4단계 뇌 통합하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단계를 가지고 가는 이제 훈련을 갖고 나면 이제 마지막 5단계는 뇌 주인 되기니까 운전 면허증을 따는 행위인데 실제로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1, 2, 3, 4단계 스텝 밟고 나서 5단계 주인으로서 다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보통 저희 뇌교육 학과에서도 한 3주 프로젝트로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루틴을 보통 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하고 크게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뇌교육의 원리를 접목해서 자신의 어떤 타겟화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뇌교육의 원리로 보통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체인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수업도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얘기 나눈 게 저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체인지 프로젝트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브레인 스크린 명상과 배꼽 힐링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브레인 스크린 명상은 앞서 설명드린 펠프스와 같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는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배꼽 힐링은 배꼽과 그 주변을 양손 끝으로 눌러주면서 자극하는 것인데요. 배꼽 힐링을 하면 장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복부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세로토닌 호르몬을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90% 이상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 방법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 핫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슈라 그만큼 결국은 우리 뇌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소화기관이라고 여겼던 이 장이 결국은 더 세컨 브레인이라고 불릴 정도가 됐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습관을 만들 때 핵심 키가 우리의 뇌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뇌 활용, 심리적 안정, 신체적 노력,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두 분이 말씀 주신 여러 방법들을 활용해서 2022년 작심 삼일이 아니라
네, 365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심삼일도 꾸준히 쌓이면 네,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습관을 만드는 데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어 봤는데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습관과 뇌 그리고 뇌교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은 브레인 셀럽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브레인 셀럽은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를 뇌와 연결하여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우신 계획,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